이렇게 유턴하다가 서 있던 택시가 출발하면서 부딪혔어요. 상시 유턴 구역이에요. 어떤 사고일까요? 사고는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예. 빨간불에. 상시 유턴 구역이면서도 빨간불에 유턴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죠. 차들이 안 올 때. 사고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고요. 옳지, 저 차 지나가고 빨간불이에요. 저 차들 지나가는 거 보고 옳지, 됐다. 유턴한데 택시가 출발하면서 택시가 나 있는 쪽으로 완전히 꽁꽁내요. 택시가 여기서 앞으로 안 가고 꺾어요. 어허. 이 사고 제가 유턴 구역선까지 가서 흰색 점선에서 돌았어야 되는데 중앙선 넘어서 유턴했어요. 이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택시는 차선 변경하라고 했다는데 고의성으로 저를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아요. 이거 고의사고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서 있을 때 택시 기사분하고 계속 서로 아이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또 마침 빨간불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차 안 올 때 딱 돌았는데, 저 택시가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갑자기 저한테 달려드네요. 택시가 자기는 차로 변경 중이었대요. 어떻습니까? 네. 명예답변위원 찐이야이님, 장효진님께서, 상시 유턴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한 불박차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상대차는 보험 사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택시 운전자라면은 저는 뒤쪽을 보고 뒤에 차가 안 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 유턴차와 급차선 변경한 택시 50대 50을 높았을 때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이네요. 또 불박차 운전자 입장에서 상대가 일부러 와서 들이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가 운이 없었던 택시가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똑바로 갈 줄 알았는데 나 쪽으로 꺾어서 들어올 줄 몰랐고, 또 택시는 뒤쪽 보느라고 유턴한 차를 못 봤고, 또 택시는 좀 앞에 가서 좌회전하려고 그래서 1차로 들어가려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다른 명예답변 위원님들과도, 의원님이 아니라 위원님이신데 위원, 네, 답변위원, 명예답변 위원님들과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헬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택시의 고의사고로 보이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사고 내용 보시죠. 불박차가 여기서 지금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보이는 게 한 7, 8m 전에서 도는 것 같아요. 빨간불을 바뀌고 요 차들 지나가고 나 돌고 택시도 그때 막 움직이면서 택시가 나 쪽으로 과도하게 꺾어 들어왔는데요. 고의사고로 보인다. 고의사고로 보이지는 않는다. 투표 시작. 고의사고로 보인다가 64%, 고의사고로 보이지는 않는다가 36%. 과도하게 꺾어 들어오는 거 보면 저 일부러서 들이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좀 이따 좌회전할 거야. 좀 저 앞에 가서 나 유턴할 거야. 그래서 나 1차로 들어가려고 뒤에 차들이 안 오니까 빨간불이잖아. 그래서 나는 불박차를 못 보고 저 뒤에 차들이 다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 그냥 쭉 1차로까지 가려고 급격하게. 참, 근데 바퀴 형태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거 보면 이렇게 해서 1차로 들어가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경찰에서는 유사한 전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보험 사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유사 전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어렵겠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저도 보험 사기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보험 사기 일부러 그랬을까요? 택시가. 고의 사고는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투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표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택시가 더 잘못했습니까? 유턴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유턴차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택시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 정차 후 출발할 때는 주변을 잘 살폈어야지 하면서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0%, 유턴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유턴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6% 있습니다. 저 택시도 불박차가 계속 서 있잖아요. 여기 앞에 차들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 서 있으면 그리고 왼쪽 깜빡이 켜고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서 있으면 여기서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택시도
섰다 출발할 때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턴차 100%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한편 유턴 신호등 여기서 있다가 좀 더 가서 돌겠지. 택시는 여기 차들이 안 오지. 나 출발하지. 예, 그래서 요거는 저는 찐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유턴차 잘못이 좀 더 커 보입니다. 택시도 잘못이 있지만 경찰에서 이것을 제 포인트는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할 것인지 아닌지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경찰이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았어도 같은 결과였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사고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아닌 것으로 처리하면 참 다행이겠어요. 근데 경찰은 네 바퀴가 다 중앙선 넘었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여기서 돌았으면 우리 택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미리 빵 할 수 있었죠.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유턴 구역선에서 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돌면 지금처럼 이렇게 답답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중앙선이 있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왜 중앙선 넘어?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저 자전거가요. 나는 정상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했고 저기 오던 사람들이 다 같은 팀이래요. 7명이 같은 물이 져서 오면서 앞에 저렇게 여러 명이 같이 오다가 중앙선 넘어서 오다가 앞에는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오는 자전거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100대 빵입니까? 중앙선 침범해 왔는데요. 아니면 불박 자전거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이분은 상대 100%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자전거 한 대씩 와야지 왜 여러 대가 옆으로 와 병렬 주행해.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글쎄요. 자기들끼리 쭉 간 거라서 이게 추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7명이 가는데 다른 사람 추월한 거. 또 중앙선 침범, 역주행. 중앙선 침범, 역주행 같은 거죠. 근데 하여튼 4가지 정도의 법규 위반이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요, 5분 전부터 힘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낮에도 껌뻑껌뻑 하는 걸 키고 다닙니다. 상대편 7명의 그룹이었고요. 모두 다 같은 일행들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네, 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은 피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는 저한테 미안하단 말 없이 그냥 갔어요. 상대 보험사에서 저한테도 30%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빵입니까? 불박자전거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88%, 불박자전거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2%. 제가 이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중앙선 침범해 오는 자전거들 여러 대가 오고 있었잖아요. 위험하니까 자전거 속도를 줄이거나 좀 내려서 오른쪽으로 피할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그랬더니 저 힘이 빠져서 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100대 빵, 글쎄요.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88%. 하지만 저는요, 이거 법원에 가면 100대 빵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명확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요, 여기서요. 내가 쭉 가는데 한 무리가 오잖아요. 저렇게 무리들이 와요. 그러면 요 옆으로 좀 위험하니까 옆으로 좀 이쪽으로 잠깐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저렇게 저 한 사람만 오겠지. 저 여러 명 같이 오잖아요. 여러 명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겠지. 아니 이때 내가 옆으로 좀 피했으면 어땠을까요? 또 중앙선을 갑자기 코앞에서 침범했으면 그 100대 빵이죠. 근데 앞에서부터 중앙선 침범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저렇게 여러 명이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혹시 뒤에 또 있나? 그래서 옆으로 좀 피했더라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과실 비율이 90대 10일지, 80대 20일지, 70대 30일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내가 힘이 빠졌으니까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안 되고 저렇게 우르르 밀고 들어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좀 피했어야죠. 옆으로 피했더라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대 빵은 만만치 않겠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본인이 100대 빵이라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법원에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면서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불박차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70보다는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70도로에서 저 앞에 신호등이 있네요. 녹색 신호네요. 트럭 한 대가 나오네요. 어허, 여기 4색 신호등인데 저 신호위반인가요? 신호위반일까요? 여기 뭐가 있네요. PPLT 같은데요. 요거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 가능,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상대차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분은 저 신호위반인 줄 알았어요. 이 트럭이 이쪽에서 나오네. 이렇게. 직진 차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트럭이, 네, 그렇네요. 요 차에 가려서 그렇고, 트럭은 1차로에서 왔는지 2차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차는 좀 직진 차로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옆에 대기 중인 차. 요 대기 중인 차. 근데 여기서 나오네요. 아마 트럭이 가니까 그냥 쫓아온 것 같습니다. 2번 사고 과실 있습니까? 2번 사고로요. 저 파란색 차는 이렇게 됐어요. 벌러덩. 차 잘 뒤집어집니다. 2번 사고에서 같은 보험사인데요. 불박차 담당자는 이건 100대 빵이어야 돼요. 근데 80대 2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상대 담당자는 80대 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은 80대 20입니까? 그 중간이 90대 10입니까?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0%, 80대 20이라는 의견이 8%, 그 중간 90대 10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이거 100대 빵. 비보호 좌회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PPLT, 특히 그 직진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요 차들이 직진해야 될 차인데 거기를 뚫고 들어왔나요? 트럭이. 교차로 건너갈 차들 거기를 뚫고 들어온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차가 있는데 요 트럭 한 대 지나가니까 그 뒤를 또 들어왔네요. 이 차들은 가려다가 이렇게 그냥 무법자처럼 튀어나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멈춰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사고요. 100대 빵이고 싶지만 100대 빵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쭉 가다가 저 차들이 가야 되잖아요. 요 차들은 좌회전 차로가 아니고 건너가서 좌회전할 거래요. 근데 직진해야 될 차들이 못 가고 있고 여기서 트럭이 나오네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렇게 트럭이 나오면은 저 뭐야? 트럭이 지금 신호 위반하고 있는지 비보호 좌회전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저렇게 좌회전 들어온 차에서 그 뒤에 줄줄이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비보호 좌회전 허용되는 곳에서는 저런 경우 많습니다. 그럼 앞에 차가 나가고 시간이 한참 지났다. 이 차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까지 다 지나갔다. 그랬으면 가도 되지만 근데 지금 바로 연달하잖아요. 바로 연달할 때는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 차들이 이쪽 차들이 깜빡이도 없어요. 직진해야 될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있습니다. 이 차. 그러면 왜 직진해야 될 차가 못 가? 왜 못 가고 있지? 왜 그럴까? 그러면서 한번 혹시에 대비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한 대 차 빠져나갔는데 저 뭐야? 이런 경우는 100대 빵이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90대 10, 좀 더 보면 80대 20까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대 0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대 0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야? 뭐야? 썬루프 깨졌어. 뭐야? 썬루프가 벗겨졌대요. 여기 하늘에 뭐가 떨어졌나? 뭐 새가 떨어졌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나무도 없어요. 근데 파노라마 그 썬루프가 그냥 터져버렸대요. 허허. 그러니까 저 뒤에 오던 차에 파편이 튀어갖고 저 뒤에 오던 차 멈추네요. 썬루프 깨졌어. 썬루프 깨져버렸다 그러시네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파손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날라온 게 없어요. 갑자기 파손돼서 당황했는데 뒤에까지 그 막 파편이 튀어갖고요. 대물 접수해줬어요. 뒷차가 좀 비싼 차래요. 뽑은 지 3달밖에 안 됐대요. 대물 수리비 한 1,000만 원 나왔대요. 이야, 썬루프가 자기 혼자 터져서 억울한데. 그런데 대인 접수해달래요. 이분 갑자기 비가 팍 소낙비 내려오면 그럼 병원에 가실 분인가요? 대인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대인 접수해줘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뭐가 푹 터져서 뒷차가 이제 급제동했겠죠? 예. 다칠 수 있다, 다칠 수 없다. 투표 시작. 예. 다칠 수 있다가 84%, 다칠 수 없다가 16%입니다. 소낙비 갑자기 내려가는 건 좀 다르겠죠? 저건 앞에서 뭐가 푹 터져서 나오면 으악 하면서 급제동 으악 하면서 어깨 이런 데 경직되고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죠? 예. 다쳤다 안 다쳤다가 아니라 다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84%였습니다. 근데 저런 게 갑자기 터지면 제가 어느 차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썬루프가 자기 혼자 터져서 진짜 억울하시죠. 이거 자동차 불박차 보험사가 일단 뒷차에 대해서는 해줘야죠. 100%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뒷차가 너무 바짝 따라왔으니까 안전거리 미확보해서 뒷차도 한 20% 있다고 할 것인지 이건 이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근데 저건 자동차 회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야 자동차 회사가 책임져야 그래야 할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못 없어야죠. 갑자기 쏜도 폭 터지면은 그것 때문에 뒤에 사람 저 차 망가지고 다친 거 그것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를 판매한 그 회사가 사고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지는 것이 옳겠는데요. 근데 또 저럴 때 저게 왜 터졌지? 뭐가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은 뭔가 또 하늘에서 뭔가 독수리가 가서 팍 쪼갔을지 몰라. 여기는 이게 채널이 앞하고 뒷밖에 안 보이잖아. 이건 이제 4 채널 갖고 다니고 5 채널이 돼야 돼. 천장까지 저 위에 공중까지 보이는 거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할까요? 이 정도면은 자동차가 자동차 썬루프가 저절로 터진 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에서 무엇과 부딪힌 건지 아닌지 부딪히는 툭하는 그런 소리는 그런 또 징조는 전혀 없었어요. 저쪽에서 건너편에 날아온 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험사한테 뒷차에 대해서 다 처리해 준 다음에 자동차 회사 상대로서 구상하라고 그러십시오. 나중에 그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손님을 모시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덕대건설 이동 회장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리코 시스템의 최승옥 대표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트리코 시스템의 최승옥이라고 합니다. 불박차는 택시입니다. 2021년 작년 여름에 구입하신 거네요. 8월, 9월 뭐 이때쯤. 자동차 회사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인데 그런데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40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 게 있어요. 요거 무슨 표시일까요? 후방 영상에 빨간 표시 좀 보이죠? 이게 브레이크 등 표시랍니다. 그래서 신호대기하고 있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오토바이 한 대 또 왔네요. 계속 신호대기. 네. 신호대기 계속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또 한 대 왔네요.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등이, 스피드 타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아니, 신호대기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팍 나왔어요. 급발진 의심사례. 그런데 타코메타가 1초 간격으로 쫙 나온대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지 RPM이 얼마인지. 근데 아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잖아요. 그래 브레이크등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타코메타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걸로 나온대요. 그래서 타코메타가 정확치 않다. 그리고 타코메타에 나오는 그 RPM도 RPM이 5043에 9초 동안 5043으로 딱 일정하다는 거예요. RPM이 일정이 딱 돼 있대. 그래서 일단 이제 EDR을 또 이제 봐야 되겠죠. EDR은 팡 부딪히는 에어백이 전개되는 그 순간, 그로부터 5초 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EDR 결과가 나왔습니다. EDR 결과가 나왔는데 엔진 스로틀 밸브가 여기에 100% 열렸네. 스로틀 밸브 요 위가 여기 네네네네. 100% 열렸고 RPM 5초 전이니까요. 5초 전이 한 500에서 마지막에는 쭉 보면 4천 정도가 돼 있네. 4천 정도. 아까 제가 5043. 5043이라 그랬죠? 네. 기억력이 5043이라고. 예, 5043. 그거랑 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속도는 처음에 한 10km가 안 됐었는데 마지막에는 한 70까지 올라갔네요. 네. 여기 60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마지막. 네. 부딪혔을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페달, 브레이크 페달은 빵으로 돼 있네? 안 밟은 거로. 안 밟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 안 밟고 자동차는 계속 밟은 거고 RPM 계속 올라가고 스로틀 밸브 100으로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은 100이 꽉 안 닿아 있네. 한 99 정도에 페달 99%팍 밟아갖고 스로틀 밸브 100% 열리고 쫙 올라갔던 그런 결과예요. EDR 결과는. 저기 바퀴 잠김. ABS 당연히 브레이크 안 밟았으니까 작동이 안 되겠죠. 빵으로 나오고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결국은 가속 페달은 99% 계속 밟았고, 스로틀 밸브는 100% 열리고, RPM은 500에서 4000까지 올라가고, 속도는 쫙 해서 70까지 올라갔고, 브레이크는 아예 안 밟은 걸로 나왔네요. 그랬더니 EDR 기록과 타코메타 기록은 네, 동일해 보이는데요. 불박후박 영상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타코메타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한편 처음에 브레이크 등 들어왔을 때하고 사고 날 때하고 시간 차이가 좀 더 크니까 EDR은 5초만 기록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기록이 안 되겠죠. 처음에 아까 브레이크 등 들어와 있던 거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EDR 기록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돼. 나 분명히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나 브레이크 밟았는데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아까 들어와 있었는데 타코메타는 전혀 없고요. EDR은 사고 직전 5초만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해서 엑셀을 풀로 밟았다 하더라도 근데 RPM은 쫙 올라가는데 아까 그렇죠? 저 EDR은 네네. 그런데 타코메타는 그냥 5043? 5043. 5043. 예. 픽스가 되어 있어요. 5043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타코메타가 그 차에 있는 기록이 그대로 전기 기록이 옮겨지는 건데 이건 이상하다. 또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런 이야기 해봐도 아니야 이거 운전 조작이야. 아까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처음에 브레이크 밟고 있었잖아. 처음에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여기 브레이크 들어와 있잖아 여기. 네. 근데 나중에 여기서
브레이크등이 나중에 나갈 거야. 좀 이따 여기 이제 브레이크등이 없어져. 저 빨간 거, 요거 네네. 없어져. 그리고 이제 엑셀 밟는 거야. 엑셀. 저 사람인데 피하면서 쭉 돌진을 나가다가 그다음에 옆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요. 거의 직선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더 가면 더 큰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 하단에 들어가 차를 세우게 한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래 요때 30 지금 09초잖아요. 요거 보면 돼요. 네. 그럼 에어백 이때 터졌죠. 그 요로부터 5초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초, 자 2초, 3초, 네, 요때.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근데 이때는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 아니니까 이때 기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아까 처음에 출발해서 시속이 한 10km 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때쯤부터 시작하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그러니까 오토바이 들이받을 때 그때 그 직전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나중에는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 핸들도 딱 모든 게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핸들 틀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차를 일부러 세우기 위해서 하단을 붙인 거였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단 충격은 속도를 줄이고자가 아닌 급가속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제동 불능, 핸들 제동이 안 돼서 거의 직진의 경사로 충격했습니다. 브레이크도 먹통이고 핸들도 틀어지지가 않아. 사고 직전에 어떻게든 오토바이들을 피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먹통이 돼서 사고로 결국 하단을 들이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진짜 큰일 날 뻔한 게요. 여기에서 왼쪽에 차례도 왔으면 여기 앞에 계신 분. 막 이쪽으로 갔더라면 와 사망 소리 내질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아버지는 그 지금 40년째 개인 택시 하셨다는데 말도 안 돼.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달 기록에는 브레이크 하나도 안 밟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5초 동안에 가속 페달을 99% 계속 꽉 해서 사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꽉 밟더라도 5초가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죠? 길죠. 균일하게 5초는 하고, 예. 그다음에 스로틀벨 100% 열린다는 게 어떠세요? 글쎄 저도 운전을 몇십 년 하고 다니지만은 브레이크, 그러니까 속도가 저렇게 가속이 확 붙을 때는 브레이크를 띄고 가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지 가속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출발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그게 순간적으로 몇 초가 안 돼요. 처음에 출발해서. 그리고 아니 다른 것보다 이 전문가분들 의견에 의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균일하게 99% 누르는 것이 안 된대요. 그건 기계로 누르지 않는 그게 안 된대요. 그런데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나중에 댓글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고 또 나이 든 사람이네. 연세 드셨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개인 택시 40년 하셨으면 몸이 먼저 저절로 몸이 따라가지 않나요? 지금 이거 급발진 의심으로만 이제 의심이 있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도 자동차에서도 실수하신 거예요. 깜빡하신 거예요. 그럼 본인만 미치는 거야. 근데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044에는 게 픽스가 돼 있고 지금 아까 이제 가속도 RPM 올라간 거가 순차적으로 4,000까지가 돼 있다라고 하면 5044면 수치도 안 맞을 뿐더러 RPM은 균일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0부터 예를 들어서 뭐 서 있을 때부터 4,0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급출발하게 되면은 보통 한 번은 확 밟더라도 4,000은 안 올라가고 한 1,600에서 2,000 정도 확 뛰거든요. 그렇게 출발하는 보통 범위인데 4,000까지 저거는 그냥 악셀을 확 밟은 게 아니라 그냥 쭉 밟아대는 느낌? 원래대로 하면 저 수치상으로 하면은 EDR이라는 것이 예 어떤 충격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기록해 놓은 EDR이라고 그러는데요. EDR 과연 EDR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EDR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박병일 명장님하고 두 분이 우리나라의 급발진 의심 사례의 제일 전문가이신데요. 그분들은 딱 한마디 그거예요.
우선 브레이크 등이 뒤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거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밟으면은 한 그래도 어느 정도 1cm나 또 1.5cm 밟혀야 등이 들어오지 갖다 댔다고 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밟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PD들하고. 근데 발 대면 브레이크 등 안 들어와. 조금 눌러야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브레이크 등 여부로 판단할 수 없고 브레이크 밟으면 딱딱해져서 밑에 벽돌이 있는 것처럼 그럼 안 밟힌다는 거죠. 근데 난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어. 그런데 브레이크 등이 안 돌았으니까 객관적인 증거 없다. 두 번째는 하여튼 미친 듯이 밟았다는 건데 미친 듯이 밟아도 그렇게 균일하게 99% 밟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급발진 여부를 네가 밝혀라. 네, 네가 밝혀라죠. 우리나라 입증 책임이 저 자동차 그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은 둘 중에 하나죠. 차가 잘못했든지 사람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거예요. 그죠? 미친 듯이 밟은 거. 나는 안 밟았어. 근데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실수해서 차가 액셀을 갖다가 그냥 차가 자동으로 밟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미쳤는데 네가 안 미치고 차가 미쳤다면 네가 증명해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돼. EDR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보시고 이분 아버님 화병 걸리실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까지는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오디오입니다. 오디오가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짧아요. 시간이 사고 난 다음에 이거 그러는데 이게 좀 길게 한 1분, 2분 정도 되면 왜 이렇게 브레이크 밟는데 미쳤어 이런 게 좀 있으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이거 너무 짧아. 그것도 오디오는 있지만은 만만해 보이지 않고요. 참 이 답답한 마음만 이게 어떻게 좀 도와드릴 도움 말씀 좀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이 저거를 증명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개인이 저거를 증명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급발진을 봐라. 나 브레이크 진짜 미친 듯이 브레이크 밟았다.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고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한테 급발진 의심 사례입니다 해서 올라오는 거는 한 달에 한 건 내지 어떨 때는 두 건, 어떨 때는 일주일에도 2건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그냥 1년에 10건이라 한 달에 한 건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것도 많죠. 그래서 불안하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예요 지금? 네,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블랙박스가 밑에 밑에 있어요. 있네요. 예, 지금 어디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 밟고 네. 있네요. 네. 지금 발이 저기 있다가 브레이크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악셀로 움직여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죠? 옆에 쫙 보이잖아요, 그죠? 네. 예.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내가 브레이크 미친 듯이 밟는 게 브레이크 안 밟아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발광을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답급하면은. 오죽하면 이렇게 페달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페달에도 설치해야겠네. 네. 참 지금으로선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 브레이크 미친 듯이 밟았다라는 것을. 그게 브레이크 꽉 안 밟는데 이거 보면 꽉 밟고 보이잖아요, 그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페달 블랙박스가 따로 팔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3채널입니다. 전방, 후방, 바닥. 네, 여기가 전방이죠? 네. 여기 후방이죠? 여기 실내. 택시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도움되죠, 그죠?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 내 실내도 보이고 또 여기 옆에 상황도 보이고 측면까지 보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세요. 근데 원래 이게 3 채널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전방, 후방, 실내, 그러면서 측면까지 보일 수 있도록. 근데 나는 실내 필요 없어. 난 택시도 아니고. 그래서 난 실내를 이거를 아까 거기 전방, 후방, 나는 실내는 필요 없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서. 자, 팔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이쪽에서 이게 막 꽉꽉꽉 밟는 게 보였으면은 브레이크 밟으려고 노력을 했네. 그러면서 오디오도 있어야 돼. 오디오도 이거 왜 안 돼. 그래서 오디오와
이 페달 블랙박스 이게 있으면은 지 답답한 마음이 증명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렇게 페달 블랙박스 단 분들이 10,000명이 하나가 아니라 한 10만 명이 하나 될까요? 10,000명이 하나 되겠다. 나도 달아야겠는데. 그래요? 불안하세요? 이 회장님? 왜 그러냐면 사실 그 급발진에 대한 문제가 가끔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고 나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런 걸 설치해 놓으면은 증명이 되잖아요. 나는 이제 죽으라 밟았다. 예. 이게 말로는 안 되지만은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 차에 대해서 서로 그 자기 얘기를 하고 소송도 할 수 있고 또 보상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급발진 관련돼서는요, 우리처럼 명확하다. 그래서 자 저렇게 자동차 출고될 때 이걸 좀 다뤄주면 좋겠어요. 그 옆에 간섭되지 않게 조그맣게 지금 요거는 또 빛이 없어도 그 적외선이 나와서 빛이 없어요. 라이트가 없는데도 이게 이렇게 찍힌대요. 그럼 상당히 그 저런 거를 일부러 장착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우리는 급발진에 자신이 있다. 나중에 봐라. 야 봐라. 미친 듯이 응? 가속 페달 밟았네. 그럴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 쪽에 입증 책임을 저는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날은 요원하죠. 안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저 페달 블랙박스까지 달아야 되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례 운전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가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요 내 몸이 우선이죠. 건강이 우선이죠. 네. 자동차 저 정도면은 못 쓰게 됐을 텐데요. 다음에 또 다시 구입한 차도 또 요새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뽑기를 잘해야 되나? 근데 두 번 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나는 안 미쳤어. 네 그렇다 그러면 두 번 다 그런 이제 운 나쁜 일은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네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한속도 30이에요. 근데 블박차가 제한속도보다 좀 빠릅니다. 한 42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신호가 직자 동시 신호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자전거가 아이고 네, 차를 세우고 자전거 넘어지신 자전거 운전자를 119로 이렇게 연락하고 다 해서 도와드렸다는데요. 자, 그러면 CCTV로 보시겠습니다. CCTV로 보시면은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전거 오고요. 다시 자전거가 아이고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블박차가 직자 동시신호였으니까 자전거 쪽은 빨간불이었죠. 빨간불에 역주행으로 오다가 블박차를 보고 놀래서 그런데 신호는 여기서 황색 신호로 언제 바뀌나요? 여기서 빨간불에 직자 동시신호가 그냥 빨간불이네요. 네, 빨간불이죠. 그렇죠. 직자 동시신호에 경찰은 블박차가 아까 황색도로 바뀌었을 때 왜 못 멈췄느냐? 그래서 블박차 신호위반이다. 그러면서 검찰로 넘겼고요. 검찰에서는 그래 맞아 신호위반 사고야. 저 자전거 운전자 많이 다치셨답니다. 79세 할머님이신데요. 12조 진단이 나왔대요.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면 정선에 멈췄어야지. 황색으로 이때 바뀌었잖아. 근데 왜 못 멈추고 그냥 가다가 비접촉이에요.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사고를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7월 20일에도 했고 7월 23일에도 했고 또 올해 2월 4일에도 했고 또 4월 24일에도 생방송 일부에서 했는데 짤방은 안 했고요. 그럼 방송을 5번이나 했나요? 짤방은 4번이나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죠? 그 많이 한 이유를 봤더니 처음에 한 게 요거네요.
이때 11,906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이때 정정합니다. 처음에는 치료비가 뭐 4천여만 원,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천여만 원이래요. 정확히는 2,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액수가 중요한가요? 유무죄가 중요하죠? 네. 그랬는데 무죄 판결 나왔대요. 1심에서. 그런데 또 무죄 판결 나왔는데 그 할머님하고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대요. 명예훼손이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명예훼손으로 그 소송 들어온 거, 그 사건은 원고 패소 판결이에요. 원고 패소 판결인데 제가 요거는요 짤방은 안 올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또 유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무죄에 대해서 혹시 뒤바뀔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짤방에 올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생방에서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 사건이요. 처음에 올랐을 때는 요게 아마 썸네일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치료비가 4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 썸네일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로 치료비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랍니다. 라고 해서 정정을 했어요. 치료비는 정확히는 보험사에서 보내준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47만 9천 원. 이렇게요. 1급상으로. 근데 그게 4천만 원하고 2천만 원하고 왜 그렇게 문제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께서요. 방송 나간 다음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한문철TV 올려주신 거 거기에 제가 해명글 썼습니다. 4천만 원이라고 짧은 생각으로 제보한 점 사죄드립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제가 4천이라고 한 건 이미 지급된 치료비 2천여만 원, 그리고 형사 합의될 때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해서 제보해서 올린 건데 마치 제 치료비만 4천만 원인 것처럼 제가 글을 잘못 적었네요. 혼란 일으켜드려서 되게 죄송합니다. 이거 정정은 힘들겠죠? 그거 어떻게 올라간 걸 어떻게 정정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냥 내 치료비는 4천여만 원이 아니라 2천여만 원입니다라고 사흘 후에 다시 또 한 거 해서 다시 방송하고 또 짤방은 며칠 늦어질 수도 있죠. 제가 방송할 때 치료비 왜 이렇게 많나요? 다른 합의금까지 합한 금액일 듯한데요 라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2천여만 원, 형사합의해야 될 때 제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 그럼 형사합의금은 불박차 보험사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치료비만 대주고 끝난 건가요? 아니면 합의 종결되지 않아 앞으로도 무이자료라든가 이게 또 나갈 건가요? 형사 합의해야 될 때 제 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 이것은 혹시 운전자 보험 말씀하시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12주 진단일 때 최대 형사합의금 지원금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갈 수 있는 합의금 최대 금액이 2천만 원. 그래서 치료비 한 2천만 원 좀 넘게 나갔죠? 또 2천만 원 또 형사합의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4천여만 원을 제가 그걸 갖다 치료비인 것처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른 합의금 합한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합해야 할 금액이죠. 자동차 보험으로는 치료비만 나가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형사 1심 판결 무죄 나온 거 다 아시죠? 무죄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무죄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하면 합의부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단독 사건이었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 무죄랍니다. 30도에서 42로 가고 있었다.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여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냥 통과하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했다. 12주 진단이 필요한 대퇴 경부골절. 대퇴부 제일 위 여기가 골절됐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 고생해요. 나중에 거기 인공관절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기에서 역주행하는 경우까지 예근해서 자동차를 역주행까지 주의해야 되느냐? 그런 의무는 없고, 또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제어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그래서 신호위반과는 인과관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비접촉도 원래 비접촉 때문에 일어난 사고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차량일 때는, 비정상적일 때는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교차로 오른쪽에서 신호위반해서 역주행해서 운전한 자전거까지 예상해서 충돌을 예방하거나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고, 그리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역주행해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해서 피고인 차량은 늦게 발견하였고, 발견 이후에도 제대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넘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30보다 더 빠르게 운전해서, 그리고 또 신호위반한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과 자전거 운전자 넘어진 것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대 차선에서 교행 차선에서 맞은편에 차가 오는 거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교차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호에 진행하는 차와의 사고는 아니다. 그럴 사고의 우려는 없었던 상황이다.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신호를 준수할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직진 차로, 내 가는 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신호 밖에서 건너가는데 내가 신호 위반하면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죠. 보행자를 붙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내가 신호 위반해서 가면 맞은편에서 교행하거나 좌회전한 차,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랑 부딪힐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보행자나 그런 차와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오른쪽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자전거가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빨간불이다. 빨간불이면 저쪽이 빨간불이면은 다른 차들이 직진이나 또는 직진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자기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교차로에 진입한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왼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그렇죠? 블록처럼 직진하거나, 또는 자기 쪽으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교차로에 조심해서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차보다 먼저 진입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은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미 피고인 차량 발견하고 자전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발을 땅에 닿으려고 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차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차 속도가 시속 40에 49 정도였다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도 속도에서 차 소리 때 놀라서 넘어졌다는 것이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또 발생 시간이 이른 오전이고 차량의 통행이 없는 한산한 도로여서 별 생각 없이 역주행해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불박차가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로 상실하고 있어서, 그래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선에 멈췄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는 최소 7.2m 이상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춰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피고인 차량 발견한 후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을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그리고 또 불박차 운전자는, 피고인은 자기가 정지선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서 블랙박스에는 오른쪽에서 자전거 보이지만은 운전자는 그걸 못 봤다고 그런다. 넘어지기 전까지 못 봤다고 그런다. 근데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보다 넓게 찍혔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불박차 운전자 피고인이 자전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갔다고 보기도 단정할 수도 없다.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7명의 배심원이 평결 결과는 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이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났어요. 이 사고. 그리고 무죄 판결 나고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죠. 명예훼손 소송은 어떤 소송이었을까요? 그 판결문도 보시겠습니다. 그 판결문. 지난 4월 2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민사사건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할머니 본인이 2천만 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분이 각 15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조금 넘었죠. 근데 3천만 원이 넘어야 이제 단독 사건이 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는 아까 불박차원전자죠. 피고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원고들 측이 그 자전거 운전자가 당한 교통사고 관련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제보를 하였고, 위와 같은 제보를 접한 한문철 TV가 원고들 측이 위 교통사고 관련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방송하는 바람에 원고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조금 넘었는데 왜 4천여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제출된 증거들과 전체적인 변론의 전치를 보면은 우선 피고로서는 교통사고 영상 재현, 사고 원인 분석, 책임비율 분석 방송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자신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보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일단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의 제보는 한문철 TV의 자체적인 검증 절차, 즉 글 올린 사람에게 질문 또는 적절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 그리고 질문하고 또 방송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송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한문철 TV에서 피고의 제보를 방송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피고의 제보가 곧바로 한문철 TV의 방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치료비, 순수한 합의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들 측에 지급될 금액을 합의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치료비 약 2천여만 원, 그리고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순수한 합의금, 이건 운전자 보험이겠죠? 최대치인 2천만 원의 합계 약 4천만 원을 원고들 측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합의금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한문철 TV에 막연한 제보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방송만으로 그 자전거 운전자의 얼굴이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방송 영상 중에 사람이 그 누구다라고 연결짓지 못하는 이상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 중 그 동네 사람들은 알겠죠. 예, 시청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방송 영상 중에 사람이 누구라고 지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방송 그 자체로 그 자전거 운전자가 직접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접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는 이유 없어서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을 보고 그래서 짤방을 한번 할까요 말까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의견 여쭤봤더니, 네, 방송하시죠. 아유, 그냥 최종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예요. 근데 고등법원에 부산까지 와서 재판받으면 힘드니까 창원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이제 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 검사 양서를 기각한다. 쭉 1심에서 쓴 판결 내용을 쭉 써놓고요.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설치한 사정들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 판결이 지난 5월 18일 날 선고됐는데요.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죠. 그런데 7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됐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사사건도 여쭤봤어요. 민사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민사사건도 패소 판결 이후에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가 신호위반했지만은
신호 위반과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것이 인과관계 없다. 신호 위반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자기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보행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들과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지 역주행 형태로 신호 위반으로 들어올 그런 자전거까지 조심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배심의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법원도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그리고 확정됐다. 이분은 평생 동안 인천에서만 사셨답니다. 인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역광인가요?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가셔야 되는데 저 하늘이 허였네요. 근데 저 앞에 누가 손수레? 상당히 가파른 길인데 저 연세 드신 아주머님이 손수레를 힘들게 밀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요 지나갈 틈이 될까? 아이고 힘들게. 자 여기서요 어떻게 될까요? 빵 해야 될까요? 아주머니 오른쪽으로 좀 비켜주세요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바뀌었다. 블랙박스 바뀌었어요. 하늘이 보여요. 허렇게 보여요. 근데 좀 선명하지가 않네요. 갑자기 안개가 꼈나요? 저쪽 뒤쪽에 해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해가 뜨는 거군요. 해가 뜨는 거예요. 아니 해 넘어가는 거 맞다. 오후다 오후 시간이다. 근데 내리셨네요 차에서? 아주머니 도와주시려고? 아이고. 네 아주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네 아주머니 그냥 괜찮아요. 여기 마지막 깔딱고개예요. 제일 가파른데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한참 가시네요. 한 10여 미터 되는 줄 알았더니 한 40여 미터 되는 것 같네. 걸음이 한참 걸어가셨어요. 자 아주머니 여기서 가실 수 있죠? 아이고 뛰신다. 예, 뒤에 오는 차들이 서 있어요. 블록차 때문에. 네, 손을 들어서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차 빼드릴게요. 으쌰. 이거 힘들다. 숨소리. 그렇죠. 저기까지 밀고 숨 가쁘죠. 예. 네. 아주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전에서 우회전해서 이제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이분 누구실까요? 평생 인천에서 사신 분. 몽땅 전자님이십니다. 몽땅 전자님께 제가 요거요. 요거 빨간 거. 요거 드림아이 로고죠. 진해 시스템. 제가 블랙박스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숙제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하시다가 마침 이게 찍혔대요. 그래서 변호사님 누군가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네요. 그 기분 알겠어요. 아주머니 좀 미리 만났으면 제가 더 밀어드릴 텐데 근데 마지막에 거기가 올라가는데 제일 힘든 과정을 밀어주시고 정말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다음에 또 저런 상황이 되면 제가 또 차를 오른쪽에 대고 비상등 켜놓고 제가 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블랙박스가 이상해요. 이거는 선명해요. 근데 하늘이 허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뿌옇죠? 언덕이라서 해가 저 비치네요. 아니 역광 보정이 이렇게 잘 됐는데 근데 왜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뿌옇까요? 장착할 때 렌즈에 비닐이 붙어 있었대요. 하늘색, 푸른색 비닐. 그걸 그냥 비닐 그대로 해놓은 대로. 영상 올리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려? 딱 보니까 비닐. 그래서 비닐 스티커 바로 제거하셨답니다. 네. 몽땅 전자님 다음번에는 깔끔한 영상, 비닐 없으니까 깔끔하게 지키겠죠?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